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란이나 그죠? 이 중동은 여전히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수번, 그죠? 수번, 산은 이렇게 돌아간다.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식, 나무,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찌 보면 이 애증의 대상, CNG 하이테크, 이 부분을, 그죠? 또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CNG 하이테크, 참 오래 있었죠.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은 한 4년, 3년, 2년, 다들 그죠? 배당도 한 2번 이상 받고, 나름대로 이 회사하고 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정고점을 한 2번 받고, 그래서 100%는 매도를 안 하지만, 그죠? 일정 부분 샀다가 팔았다가 또 적당한 가격이 주어지면 또 사고, 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CNG 하이테크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제 입장에서 그래요. 물려도 좋다. 왜? 좋은 회사니까 물려도 기다리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 이런 주식 싫어하고, 그죠? 또 부실주 싫어하고, 여러 가지 쭉 조건이 있어요. 근데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런 회사는 회사의 성장과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 괜찮은 회사다. 그래서 계속 그죠? 매매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는요, 좋다 나쁘다 개념, 그죠? 그거는 항상 좀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내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팔면 에이 망해버리라, 폭락해버리라. 그게 개인들의 심리죠.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 격언 중에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당착 같은 거, 그죠?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주식을 매수를 하되 가지고 있대, 보유하고 있대, 항상 쭉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근데 나쁜 방향으로 변해간다? 그럼 과감하게 매도해야죠. 그게 주식이에요. 사놓고요, 영원한 장투 그런 거 없어요. 그죠? 특히 대한민국의 코스닥이라는 이 기업은 사기꾼 기업들이 무지무지하게 넘쳐나요. 그리고 회사가 자녀들한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 상속되는 이 과정의 변수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 과정에서, 그죠? 회사를 키울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로 성장을 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냐오냐 키워서 개망나니 같이 굴다가 배임 횡령이나 하고, 그죠? 회사 말아먹는 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회사가, 그죠? 회사를 운영한 주체는 누구예요? 결국은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의 변화, 회사의 변화, 여러 가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이 회사 좋으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은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한 회사를 그죠? 내하고 좀 뭔가 맞는 것 같아. 이 회사 2번, 3번 사고 팔고 했는데 이익이 났어. 이익이 나니까 이 회사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습관적으로 한번 팔았다가, 내가 그전 가격에, 상가격에 또 떨어졌어. 습관적으로 또 사러 들어가. 이런 사람이 망해요. 왜 망해요? 항상 주식은요, 오를 때도 이유가 있지만 떨어질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떨어졌지? 이 떨어진 이유를 속속들이 밝혀내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 문제가 없구나. 신용 반대 매매구나.
이런 이유를 알고 나면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진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앞전에 사서 먹은 건데 또 들어가. 차트로 쌍바닥이네. 삼중바닥이네. 아무 생각 없이 진입.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매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2배, 3배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상이 감지되면 과감하게 팔아야죠. 그죠? CNG 하이테크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지만 회사가 변하면 팔아야 돼요. 회사가 나빠질 징후가 보이면 팔아야 돼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 과정은 실적도 봐야 되고, 그죠? 회사에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근데 CNG 하이테크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고 사고 팔고 해서 어느 정도는 다 회사 내부 사정을 좀 나름대로 안다 생각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 CNG 하이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의 핵심은 뭐죠? 미래 성장, 기술이죠. 기술은 누구한테 나온댔어요? 사람한테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죠? 모든 사람이 같이 않겠죠. 그 회사를 지탱, 유지, 미래를 밝히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기술력이죠, 기술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핵심 인력들. 그죠? 천재 이론처럼. 천재 한 명이 10만 명, 100만 명을 먹이 살린다. 이렇듯이. 제가 바라보는 CNG 하이테크는 기존의 사업도 잘해요. 기존의 사업을 베이스로 깔고 그걸 잘하면서 미래를 준비를 잘하는 회사다. 그래서 좋아요. 지금 비슷한, 그죠? 비슷한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들, 뭐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무더기 적자예요. 그리고 거품이 한 10배씩 낀 그런 회사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개인적으로 싫어요. 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그죠?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SK, 앱솔릭스, 삼성전기, 아니면 LG. 누가 뛰쳐나가서 누가 시장을 선점할지 아무도 모른다. 결국은 어떤 분야든 성자 독식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배팅을 하는 거예요. 경주마가 1번부터 11번까지 쭉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말에 배팅을 한다. 그죠? 지금은 그런 과정이에요. 누가 1등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 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미래 영역이다. 그래서 더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그죠? 여기는 지금 현재의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한때 스마트폰, 우리 핸드폰의 앞면 유리죠. 강화유리. 그런 강화유리, 그래, 내가 유리 좀 만져봤어. 그런 기업들이 그냥 1순위예요. 뛰쳐나가는 거죠. 실제 강화유리를 조금 만졌다 해서 유리기판 잘한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TGV 공중에 유리기판에 홀을 잘 뚫는다? 아무도 몰라요. 실제는 부딪혀 봐야 하는 거죠. 그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 뭐 사설은 길었고 어쨌든 우리가 밀고 우리가 좋아하는 CNG 하이테크의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 3월 3일 날 16시 한 30분 그 정도쯤에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기술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고석검 박사. 근데 기술팀장이죠. 이분이 주식을 매도했다. 이래나요. 2,000주. 2,000주를 팔았다. 2,000주를 팔았다 해서 앞전에 공부했죠. 왜 팔았을까? 16,037주 보유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2,000주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14,000주가 남아있어. 14,037주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애매한 숫자라 그랬죠. 그죠? 14,000주 남아있고, 16,000주에서 14,000주가 남아있고, 2,000주를 팔았는데, 이 2,000주는 왜 팔았을까? 뭐, 돈이 필요해서 팔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그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 18,010원,
18,010원에 2,000주를 팔았다. 돈을 액수로 따져보면 한 3,600, 그죠? 2만 원. 한 요 정도 액수. 3,600만 원.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그죠?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그러면 팔았으면 왜 팔았을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어떤 주관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보통요,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게, 고점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 관계자, 그 다음에 기술의 핵심,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더구나 뭐죠?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유리기판인데, 그 유리기판의 기술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박사가, 기술팀장이 주식을 2,000주 팔았다. 어쨌거나 매도잖아요. 그럼 표면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약간 투자 심리에 어떤, 뭐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뭐, 어쨌거나 16,000주 중에서 2,000주 팔고 14,000주가 남아있으니까, 뭐, 큰 문제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용납해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그죠?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3월 3일 날 이어서 3월 11일 공시가 또 나오죠. 이때는 약간 놀랐어요. 화들짝. 저도 이 3월 11일 공시 이거는 잘 못 봤어요. 뭐 보유 종목이 쭉 많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3월 11일 공시 이런 게 있다 하고 알려주시니까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딱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남아있는 주식, 그죠? 남아있는 주식을 14,037주를 매도했다. 그죠? 매도했다고 공시가 떠요. 근데 회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공시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심플하게 나오니까 그냥 단순 매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 14,000, 뭐 37,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다 팔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만일 이게 그냥 장내 매도 팔고 현금 챙겨가고 없어. 이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를 너무 잘 아니까, 그죠? 가족, 대주주 가족들은 그지 12,500원. 요때 콜옵션 행사해서 주식을 대부분 취득을 했고, 그리고 그 회사 임원, 관계자 일부들은 그죠? 12,000원대, 13,000원대. 고석권 박사 이분은 두 차례가 매수를 했을 때 13,800원, 그 정도에서 그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13,800원에서 매수를 해서 한 18,000원에 팔았다. 그죠? 18,000원에 팔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팔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회사를 잘 아는 관계자가 팔았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대형 악재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파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죠? 이 회사 관계자, 기술력을 주도하는 이 사람보다 우리가 이 회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같이 팔아야 된다. 그게 이제 원래 정석이죠. 그런데, 그죠? 왜 팔았지? 설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알아보니까 결국 판 게 아니고 가족 증여, 그죠? 가족 증여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죠? 이게 악재에서 그냥 약간 뭐 플러스 알파 정도의 호재로 둔갑하는 거예요. 증여니까. 가족한테 줬으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야, 회사가 얼마나 안 좋으면 다 매도했어. 야, 기술팀장이 다 팔아치웠대. 이 악재에서, 아니, 그 주식 자녀한테, 아니, 가족한테
가족한테 증여를 해줬어. 그러면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근데 이 해석은 잘못 해석하면 선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돼요. 나는 방장의 말에 공감 못하겠어. 그러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돼 하면 또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냉정하게 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세법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또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란 걸 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 쪽 사람들은 그죠, CNG를 나름대로 막 1년, 2년, 3년, 4년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나름대로 좀 수익도 괜찮은 종목이고, 또 회사의 어떤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보유자들도 많고 또 주력 종목이라 할 수가 있죠. 물론 앞전에 그죠, 한 19,000원, 20,000원 돌파할 때 또 한 번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니까 지금 구간은 애매하다 했죠. 그래서 이 분할 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보유 수량만 들고 지켜보는 어떤 관망 구간. 그래서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뭐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 그죠, 장기 이평선 이 흐름이 살아 있고, 흔히 그 21선이 세력선이라 하니까 21선의 어떤 지지 여부, 뭐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보면 뭐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악재로 증여 문제가 뜬 거죠. 근데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매도지 증여라고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시만 보고 그죠, 이걸 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한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속속들이가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증여구나. 그러면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한 번씩 이런 증여 이런 거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 심하죠. 앞전에 그 삼양통상 그때 그죠, 이 대주주의 어떤 지분을 다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삼양통상과 GS 지분을 다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좀 설명드렸죠. 그때 이 세금, 증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CNG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세상 모든 그죠, 모든 지식이 주식으로 다 연결된다. 주식은 결국 인문학이다. 이런 거.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좀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아니 그죠,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보유하고 있고 그 보유 수량이 많다.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 있다 하면 집중을 해요. 근데 돈이 작게 들어가 있다 하면 별로 그죠,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그죠, 증여, 자식한테 증여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년 누계거든요. 10년 누계. 뭐 그게 현금이 됐든 뭐가 됐든 1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현행법. 물론요, 중간에 채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나름 어떤 주식의 어떤 별책 부록 뭐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한 거라서 약간 틀려도 뭐 이거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증여는 배우자는 6억,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근데 그 이하는 뭐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죠. 가족 증여니까. 그리고 고석원 박사는 58년생이니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확률은 좀
있죠. 그래서 보면 배우자 아니면 성인 자녀, 정녀라 보면 되겠죠. 어쨌든 타이틀은 가족 정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배우자보다는 성인 자녀한테 줄 확률이 훨씬 높다. 여러모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을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그죠? 그걸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3월 3일 날, 그죠? 3월 3일 날 2,000주를 팔았어요. 그 2,000주를 팔았을 때만 해도 뭐 쓸 데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16,000주 중에서 2,000주 팔고 14,000주가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양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3월 11일 날 나머지를 다 팔았다. 근데 그게 증여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한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쭉 해보니까, 그러면 3월 3일 날 2,000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3월 5일 날 조사를 해보니까 3월 5일 날 남아있는 14,000주를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 3일 2,000주 팔고 3월 5일 남아있는 14,000주를 증여를 하고, 그러면 뭔가 약간 연관성이 있겠죠. 기간이 길지가 않고 3월 3일 날 팔고 3월 5일 날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증여세를 내는데 사용을 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요,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를 하고 난 시점부터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3월 3일 날 2,000주 팔고 3월 5일 날 바로 증여를 해주고 바로 또 신고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다다다다다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너무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래 급해? 그죠? 여기에서부터 약간 이제 뭔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죠?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3월 3일, 3월 5일, 3월 11일 일사천리로 따다다다다 뭔가를 급하게 진행을 한다? 이러기도 조금 힘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때 뭐 연차를 내든 휴가를 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사건의 재구성. 3월 5일, 3월 10일, 3월 3일, 3월 5일, 3월 11일. 일사천리로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이 사람이 회사 대주주도 아니고, 증여를 한다면 현금 증여를 해주면 깔끔할 건데, 그죠? 주식 팔았어. 자기가 매수한 평단 한 13,800원이라 해도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았어요.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괜찮아. 이거 팔았어. 팔아가지고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꼭 주식으로 줄 필요가 있을까? 2950원, 2,000주 팔고, 그죠? 나머지 이하 18,010원에 또 팔았어요. 그러면 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분은 회사의 기술력을 주도하는 핵심 관계자예요. 유리기판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일 회사가 미래가 안 좋아 생각했으면 주식을 다 팔았겠죠. 근데 팔지를 않고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증여를 해줬어요. 가족한테. 그게 아마 핵심 포인트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서 유추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미래가 밝겠지. 그죠? 막연히, 주식 폭등하겠지. 좋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그죠?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 일단은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계산기로 똑똑똑똑 두드려보는 거예요. 어쨌든 6일 만에 신고한 거는 너무 빠르다는 거. 그리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어떤 주식을 어쨌든 고석권 박사가 14,037주를 자녀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그럼 이 증여는 뭐죠? 세금을 매길 때.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 그러니까 토탈 4개월이죠, 4개월. 이 4개월의 평균치, 그러니까 물론 매일 종가예요. 매일 종가의 그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그러니까 이미, 그죠. 증여가 3월 5일이니까, 그러니까 가면 2월 5일, 1월 5일, 1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그러니까 증여 바로 앞에 두 달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이 구간은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월 5일부터 4월 5일, 5월 5일 이후에 두 달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증여세를 얼마를 낼지는 아직까지 결정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두 달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후에 두 달이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세를 더 작게 낼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 평균 점수가 푹 올라가니까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미지수.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앞에 두 달,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그죠? 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날까지 거래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그날의 종가를, 그죠? 해서 하나하나 더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평균치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죠? 뭐 계산기로 해도 되고 지극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가격이 17,747원. 747.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요, 약간 뭐 계산에 오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이제 17,474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과거 두 달의 평균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 14,037주 곱하기 17,747원 하면 대충 한 2억 4,900, 2억 5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산해 보는 게, 성인 자녀한테 상속을 할 때는 기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러면 2억 4,900에서 한 5천만 원 빼버리니까 1억 9,900 한 요 정도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증여를 할 때는 이제 구간이 있거든요. 세법 구간. 근데 1억에서 5억 구간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0% 적용 세율을 거기다가 자진 신고하면 누진 공제 1,000만 원. 이렇게 돈이 계산이 되는 거죠. 뭐 주식 오래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공시나 이런 거 보면서 주식을 하면서 상속, 증여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있죠.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통상적으로 주식이 제일 싸다 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삼양통상 이런 회사들도 그동안 10년 동안 왜 꾹꾹 눌러놨겠어요? 그죠? 상속세를 작게 내려고.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면 그 관점에서 저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고석권 박사, 이분이 왜 지금 상속을 했을까? 그걸 유추를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하다 보니까 성인 자녀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공제 마이너스 5천만 원 떼고, 그 다음에 누진세율 20% 적용. 자진신고했을 때 공제. 자진신고 세액 공제는 3%죠, 3%. 3%고, 적용세율 20%. 그리고 누진공제 1,000만 원. 그러면 이래 어쨌든 이거저거 다 해보니까 대충 한 90만 원 요 정도가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또 공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금을
증여세죠. 증여세. 증여세를 납부를 했을 때 필요한 돈이 한 2,893만 원. 요 정도 내겠다. 물론요, 요거는 전적으로 뭐 세무사도 뭐도 저는 아니고 제가 계산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럼 일반적으로요, 우리 증여세라는 것은 받는 자녀가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자녀한테 현금을 상속할 때, 그죠? 10년 동안 줄 수 있는 돈, 뭐 이런 것들이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최대한 뭐 어떤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3월 3일 날 주식을 팔았을 때 2,000주를 팔았죠. 그 2,000주는 21,950원에 2,000주를 팔았거든요. 뭐 단기 고점이 21,500원이니까 잘 팔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 2,893만 원인데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있죠. 내가 고석근 박사 입장이라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주식을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 뭐가 그리 급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식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증여일로부터, 그죠? 앞에 2달, 뒤에 2달이라 했죠. 이 4달 동안의 평균치를 구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그 평균치가, 그죠?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잘 알아. 이 회사 주식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야.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르면 나한테 덕이 되는 거죠. 왜? 최종적으로 취득세 내는 돈은 평균치를 내니까 4개월 평균치니까 4개월 평균치보다 앞으로는 주식이 더 오를 거다 생각하면, 그죠? 어떻게 돼요? 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4개월 평균치보다 앞으로 주식이 떨어지고 나쁠 거야 하면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현금을 주지 주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면적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제가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